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에 추진되는 첫 수상 태양광 사업이 FRP 논란에 민간위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유리 섬유가 부서져 나올 수 있는 FRP,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처음으로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모든이 직업적응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발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석의 도시로 유명한 익산. 하지만 광물 보석 이외에도 다양한 가치와 특색이 있는 인물과 건축, 자연환경 등을 포함한 숨은 보석들이 많습니다. 익산시가 98개의 숨은 보석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1명입니다. 지역 발생 542명, 해외 유입 19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만 4,67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6명 늘어 누적 1,92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밤사이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김제 10명과 익산 3명, 전주와 장수 각각 1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52명으로 어제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익산의 누적 확진자는 415명, 군산은 260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 16일 1.08에서 닷새 만에 0.83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오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부안 유유 참뽕 축제는 취소되고 무주 산골 영화제와 전주 단오 축제, 고창 복분자 수박 축제는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열릴 예정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25%가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 대상자 30만 1천여 명 가운데 7만 6천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는 27일부터는 60세 이상, 다음 달 7일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시 중단도 했던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도 이르면 내일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새만금에 추진되는 첫 수상 태양광 사업이 FRP 논란에 민간위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유리 섬유가 부서져 나올 수 있는 FRP,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재생에너지 사업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공항이 들어서는 수라갯벌 인근의 새만금호. 이곳에 한수원이 추진하는 30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섭니다. 새만금호 320만 제곱미터 면적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는데 구조물에 FRP 소재가 사용될 가능성이 커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합작기업이 수상 태양광 입찰을 진행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FRP 소재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모듈을 떠받치는 지지대를 FRP라고 부르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쓰겠다는 건데 민간위원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합천댐 수상 태양광이 설치된 지 9년 만에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 섬유가 떨어져 나온 사례가 있어 위험하다는 겁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 등 환경이 열악한 바다에서는 부식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나 동물들의 체내로 유입되면 생태계 교란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FRP가 열 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녹여서 쓸 수 없어 대부분 소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FRP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소각해야 될
그런 폐기물들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런 그 FRP가 역시 일종의 강화된 플라스틱 형태이기 때문에 해양 미세 플라스틱을 좀 더 많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이런 식이라며 1메가와트 수상태양광에서 FRP 폐기물이 80톤이 나오고 300메가와트에서 24,000톤이 나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선례가 돼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체 용량이 1.1기가와트에 사용하면 새만금의 1.2톤짜리 FRP 어선 14만 척 분량이 쓰레기로 쌓이게 됩니다. 전체 수상태양광 사업의 설계를 한수원이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설계에 FRP라고 하는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FRP로 설계를 했고, 그래서 그걸 공고에서는 그러면 아예 그 재질을 명시하지 마라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FRP로 이미 설계를 뽑았고 그것으로 설계 내역, 즉 돈이 얼마큼 들어갔는 걸 뽑았기 때문에 이걸 뺄 수가 없다. 환경단체는 이에 비해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FRP는 폐기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고 소각할 경우 유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해소 문제가 커지면서 민간위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과 새만금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환경을 살리겠다는 재생에너지 사업, 자칫 환경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부실 시공 의혹을 받아온 하수관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가 사기와 편취 혐의로 공사업체를 검찰에 고소합니다. 군산시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이익이 170억 원에 이른다며 오는 31일 검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민관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114km 구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마와 파손 등 1,900여 건의 부실 시공을 확인했습니다. 군산시는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다음 달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정부의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인정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지정된 1, 2차 규제자유특구 14곳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해 전북과 대구, 경북 등 3개 특구를 우수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 고용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우수특구의 경우 추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할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시는 도시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결과 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 공단이 설립되면 연간 1억 5천여만 원을 아낄 수 있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단 설립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민선 7기 3년을 맞아 시민 주도로 공약 사업을 점검하는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성별과 나이, 지역을 고려해 35명의 시민 배심원단을 위촉했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은 다음 달부터 회의와 현장 활동을 통해 민선 7기의 사업을 점검하고 조정안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해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산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모든이 직업적응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업훈련, 또 일자리 매칭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개정동의 모든이 직업적응훈련센터.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 후원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아 모든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이 직업적응훈련센터는 청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일상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8일
강인중 군산시장과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직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2층에는 재활을 위한 운동실, 취업상담실이 있으며 최대 2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영화관이나 은행 이용 등 생활에 필요한 훈련부터 발달 장애인이 자립할 때까지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기초적인 직업 능력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 사회적 훈련들, 이 모든 직업과 관련된 그 훈련들을 정점으로 해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상위 시설로 이제 전환을 시킨다거나 일반 고용에 진입시킨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발달 장애인이 생활 이동 직업 훈련 등을 마치면 경제 관념 교육과 진로 상담,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적합한 친구가 있으면 보내는 거고요. 발달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하나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런 바리스타나 뭐 제과 제빵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생산품을 내기도 하고 또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곳에 취업을. 군산시는 모든이 직업적응훈련센터의 교육과 사업을 검토해 시도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발달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모든이 직업적응훈련센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이 수십 년간 수의계약으로만 이루어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 지정 폐기물 처리장은 환경부가 지난 1995년 소룡동에 조성한 후 2001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해 20년 가까이 A업체가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5년마다 이 업체와 위탁을 연장해 왔으며 지난 2012년에 이어 2017년 3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군산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한 업체에 독점권을 주고 있습니다.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LH가 학교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지난 10일 이일여자 중고등학교 정문 앞에 공사 펜스를 도로 쪽으로 옮겨 설치하면서 2m가량의 등하교 차량의 정차와 하차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정문 앞 20m 구간은 등하교 때마다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LH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계 기준이 기관별로 달라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군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18개국 5,7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의 관련 통계는 각각 1,034명, 2,76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마다 통계 기준이 다르고 불법 체류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라마단에 참여한 3명의 군산 거주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숭고한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습니다. 전북대 병원에 따르면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된 40대 박성진 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14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고인의 장기 기증으로 병마를 견디며 심장과 폐, 신장을 기다려온 장기 이식 대기 환자 4명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7명의 뇌사 기증자로부터 23명이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동거녀와 술을 마시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오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8일 자신의 동거녀와 술을 마시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은 보석의 도시로 유명하죠. 하지만 광물 보석 외에도 다양한 가치와 특색 있는 인물과 건축, 또 자연 환경 등을 포함한 숨은 보석들이 많은데요. 익산시가 98개 숨은 보석을 발굴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익산 하멸읍 와리. 이곳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82살 임숙현 씨가 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 설립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입니다. 임숙현 씨의 기부의 시작은 절박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나도 처음 시작은 없이 살았고, 그래서 참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없는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항시 염두에 두고 돈이 있는데도 좀 없는 사람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적지만 조금씩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살 것이고, 자식들도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 따라갈 것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할 거죠, 앞으로도. 익산시 중앙로에 위치한 한흥 이용원입니다. 다소 허름한 이용원에는 익산 최고령 이발사인 90살 김명수 씨가 있습니다. 1949년 18살이 되던 해 이발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김명수 씨는 올해로 72년째 이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1957년에는 33살의 나이로 익산에 터를 잡아 문을 열고 벌써 64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이용원을 운영할 수 있던 비결은 단골 손님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70여 년 동안 살아온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꾸준히 몇십 년을 다니는 손님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라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유지를 하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익산시의 숨은 보석이라는 점입니다. 숨은 보석은 인물뿐 아니라 수령 600년인 최고령 느티나무, 체험형 동물농장, 가장 오래된 자동차인 1984년식 포니와 춘포역 역사, 익산 최초 초등학교인 함나초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공모와 자체 발굴을 통해 320건의 보석 대상을 수집해 익산만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자랑거리와 다양한 최고 기록을 보유한 인물 등 숨은 보석 98선을 선정했습니다. 숨은 보석은 인물, 자연환경, 문화예술, 건축, 교육복지, 농축산물 등 모두 10개 분야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가치가 충분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익산시는 숨은 보석을 책자로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 묵묵히 오랜 세월을 지켜온 숨은 보석이 익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대선 공약 사업에 대한 방향과 추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대선 공약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0대 대선에 앞서 역세권 개발과 고도도시 육성,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등 주요 현안이 국가 정책에 들어갈 수 있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은 국책 사업으로 관리해 국가 예산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익산 동산동 대간선수로가 수변 경관 개선 이후 이용객이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간선수로는 지난 2018년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보행데크와 경관 조명 설치, 산책로 조성을 마쳤습니다. 익산시는 이용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고 대간선수로 이용 인원도 1.5배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익산시가 출산과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가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의 영농과 가사를 돕는 농가 도우미 지원을 위해 하루 6만 3천 원을 최장 70일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5억 원을 투입해 트랙터와 퇴비 쌀포기 등 25종의 임대용 농기계를 800여 대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월 27일까지 운영되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에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21일 섬진강댐과 용단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작년 8월 댐 수위 조절 실패로 홍수 피해를 입은 임실, 순창, 남원, 진안, 무주 등 5개 시군의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 주민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피해액 산정을 마치고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해 안전모 착용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률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10명에서 20명이 안전모 미착용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북경찰청은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7월 1일부터 범칙금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인과 전화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술을 마시며 지인 B씨와 통화하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제3기 시민참여혁신단을 위촉했습니다. 제3기 시민참여혁신단은 공공기관과 학계, 시민, 자영업자 등 4개 분야 출신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공사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신규 과제 발굴 등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새만금 개발공사의 경영 전략과 공공혁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 성과를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관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제235회 정례회에서 11.86km의 진입도로 공사가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으로 오갈 때 20분가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교통환경 개선으로 물류 수송 비용이 절감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익산을 대표하는 중심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의 호남 제1문처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이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70세 이상 운전자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람은 3,357명으로 전년 대비 921명에 비해 3.6배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784건에서 지난해 710건, 사망자 수는 45명에서 33명으로 줄었습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오늘부터 문화다양성을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7일까지 시민 40명의 기록을 담은 나의 조각 모음을 전시합니다. 기록물은 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무지개 복덕방에서 전시하며 무지개 다리 사업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체험도 가능합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 보육교사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유휴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 사업이 선정돼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을 오는 8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자 선정은 서류 접수와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 생활 적응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등굣길에 서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음 건강 학교 만들기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익산 스포츠클럽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라면은 나눔 곳간 이용자인 위기가구에 무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3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